피아노 칠 줄 알기나 하실까? 학생들의 속삭임이 버클리 음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의심했고 몇몇은 비웃었죠. 하지만 단 한 곡이 끝나기도 전에 강의실 전체가 뒤흔들렸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달 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미국 보스턴에서 온 사연인데요.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보스턴 버클리 음악대학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학생들이 악기를 메고 복도를 오가는 소리, 연습실에서 새어나오는 다양한 선율들이 건물 전체를 가득 채웠죠. 그 속에서 조용히 걸음을 옮기는 여성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청소부 김마리 할머니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학생 한 명이 마리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마리를 거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청소를 하고 있어도 마치 공기처럼 여겼죠. 저기 피아노 쪽도 좀 닦아주세요. 한 교수가 지나가며 말했지만 마리는 이미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65세의 마리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각 강의실과 연습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꼼꼼했어요. 특히 피아노가 있는 강의실에서는 유독 시간을 많이 보내곤 했죠. 저 할머니 또 피아노 닦고 있네. 맨날 저기서 뭐 하는 거지? 다른 데보다 훨씬 오래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마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보다 훨씬 신중하게 마치 보물을 다루듯 피아노의 건반 하나하나를 닦아내곤 했어요. 마리 역시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낼 뿐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강의실이 완전히 비었을 때 마리는 가끔 피아노 앞에 서서 건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살짝, 정말 살짝 손가락 끝으로 건반을 스치기도 했죠.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묻듯이 말이에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마리는 혼자 중얼거리곤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깊은 그리움과 애틋함이 스며 있는 표정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도 음악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녀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마리는 자신만의 작은 위안을 찾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마리는 언제처럼 피아노 강의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스티븐 교수의 마스터 클래스가 열리는 시간이었죠. 오늘 초청 연주자가 오기로 했는데 스티븐 교수가 휴대폰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오늘 초청하기로 한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못 온다고 하네요. 교통사고는 아니고 몸살 감기래요. 학생들 사이에서 아쉬운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에이,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럼 오늘 수업은 어떻게 하죠? 그냥 이론 수업으로 할까요? 스티븐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문득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연주해 보실 분 없나요? 아무나 좋으니까요. 학생들끼리 키득거리며 서로를 지목하기 시작했어요. 너 해봐, 제이슨. 아니야, 나는 손에 땀나서 안 돼. 사라가 해. 저도 무리예요. 마이클이 하면 되잖아요. 교수님, 저희는 아직 그런 실력이. 맞아요. 갑자기 무대에 서라고 하시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강의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였어요.
강의실 뒤편에서 조용히 청소하던 김마리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순간 장난기 섞였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저 할머니가 뭐 하시는 거야? 설마 진짜 치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 이거 뭔 상황이야? 학생들의 속삭임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스티븐 교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마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으시다면. 물론이죠. 누구든 환영입니다. 교수는 망설였지만 막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더욱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치는 거야? 청소부 할머니가 피아노 칠 줄 알기나 하실까? 이거 완전 웃기겠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조용히 해. 민망하잖아. 마리는 걸레와 청소도구를 한쪽에 정리하고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의외로 당당했어요.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마리는 피아노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숨을 고르며 건반을 바라봤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마리가 피아노 앞에 앉자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28명의 학생들과 스티븐 교수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색함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죠. 정말 칠 수 있을까? 아무래도 그냥 장난으로 손든 것 같은데. 학생들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지만 마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수줍은 모습에서 깊은 집중과 평온함이 드러났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마리가 드디어 첫 음을 눌렀습니다. 아리랑의 선율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아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만의 해석이 담긴 깊이 있는 변주곡이었죠. 맨 앞줄에 앉아있던 사라가 작게 탄성을 내뱉었어요. 첫 몇 음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어요. 마리의 손놀림은 단단하고 정확했습니다. 수십 년간 연주를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안정감이 있었어요. 학생들은 하나둘 놀라기 시작했죠. 와, 진짜 잘 치시네. 이게 뭐야? 완전 프로 수준인데? 손가락 움직임 좀 봐. 저런 테크닉이. 속삭임들이 점점 커졌지만 마리의 연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리랑의 애절한 선율이 서양 클래식의 화성과 만나면서 전혀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스티븐 교수는 팔짱을 낀 채 표정 없이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음악을 가르쳐온 그였기에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지금 들리는 연주는 결코 아마추어의 것이 아니었죠. 믿을 수가 없어. 제이슨이 옆자리 친구에게 귓속말했어요. 저 할머니 도대체 누구시지? 이런 실력이면 조용히 해. 너무 아름다워. 마리의 연주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고 서정적으로, 때로는 격정적이고 강렬하게 변화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 전체를 피아노 건반 위에 쏟아내는 것 같았죠. 강의실 전체가 그녀의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처음에 있던 의구심이나 놀라움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순수한 감동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그저 마리의 연주에 온전히 집중할 뿐이었죠. 마리의 연주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리랑 변주곡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각 음표마다 깊은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죠. 강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마지막 화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리는 천천히 손을 건반에서 떼었어요. 그리고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강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갑자기 스티븐 교수의 박수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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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그의 박수는 천천히 하지만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와, 대박이다. 정말. 사라가 먼저 일어서며 박수를 쳤고 이어서 제이슨, 마이클, 그리고 다른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브라보, 브라보. 누군가 외쳤고 다른 학생들도 따라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런 아리랑은 처음 들어봤어요. 마리는 여전히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박수가 잠잠해지자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누구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 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궁금해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완전 프로 수준이신데 어디서 배우셨어요? 스티븐 교수도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왔어요. 정말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혹시 어디서 음악을 공부하셨나요? 마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기쁨, 슬픔, 그리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저는 마리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부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사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실력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어디선가 제대로 배우셨을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마리는 잠시 학생들의 진심 어린 얼굴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순수한 호기심과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마리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수십 년간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사실은 마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젊었을 때 영국 런던 왕리음대에 합격했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런던 왕립음대요? 정말요? 제이슨이 놀라며 물었어요. 왕립음대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 곳인지 모르는 학생은 없었거든요. 네, 20살 때였어요. 그때 정말 행복했죠. 드디어 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마리의 눈빛이 잠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셨거든요.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마리의 목소리에 옛 아픔이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셨구나. 스티븐 교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었어요. 대신 한국에서 결혼을 했고 곧 아들이 태어났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아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공장에서도 일하고 피아노 칠 시간은 전혀 없었어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실력을 유지하신 거예요? 마이클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유지했다고 할 수도 없죠. 가끔 혼자 있을 때 책상 위에서 손가락만 움직여 보곤 했어요. 실제 피아노는 거의 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연주하시다니. 아마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음악에 대한 사랑도요. 마리의 말에 강의실이 숙연해졌어요. 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되었어요. 이제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죠.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마리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럼 이제 음악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라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너무 늦었죠. 65살에 뭘 더 바라겠어요. 아니에요.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외쳤어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늘 연주 들어보셨잖아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희가 배우고 싶을 정도예요. 학생들의 진심 어린 말에 마리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학생들의 반응은 마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연주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죠. 할머니 어디 계실까? 오늘도 청소하러 오실까? 제이슨과 사라가 복도에서 마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연주를 들었던 학생들 대부분이 마리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죠. 저기 오신다. 마이클이 계단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마리가 언제처럼 청소도구를 들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마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 저희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사라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르쳐 달라고요? 네. 아리랑 변주곡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감동적으로 연주하는 방법을 알고 싶거든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기술적인 건 많이 배웠는데 할머니처럼 감정을 담는 연주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예요. 제이슨이 끈질기게 물어봤어요. 그때 스티븐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교수님, 할머니한테 레슨 받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스티븐 교수가 마리를 바라봤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학생들이 이렇게 간절해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마리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교수의 말에 모든 학생들이 놀랐어요. 교수님도요? 네, 그런 깊이 있는 연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한국 전통 선율을 서양 클래식과 융합시키는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리는 여전히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정식으로 가르쳐 본 경험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음악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며칠 후 버클리 음대 게시판에 작은 공지가 붙었어요. 김말이 특별 마스터 클래스 감정이 있는 피아노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피아노 강의실 301호. 첫 수업날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5명이 아니라 20명이 넘게 모였어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네요. 마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유명해지셨는지 아세요? 다른 과 학생들도 소문 듣고 왔어요. 제이슨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마리가 피아노 앞에 앉자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마리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첫 마스터 클래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리는 피아노 앞에 앉아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20명이 넘는 젊은 얼굴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뭘 가르쳐 드려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마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평소처럼 연주해 주세요. 사라가 격려했어요. 그럼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음악을 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마리가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아리랑 선율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멜로디 아시죠? 네, 아리랑이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노래를 칠 때마다 다른 감정이 들어요. 마리가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선율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느리고 더 애절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20살 때 런던행 비행기를 포기했던 그날을 생각하며 쳤어요. 학생들이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이번엔 다르게 쳐보겠어요. 세 번째 연주는 밝고 희망적이었습니다. 이건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이에요. 와, 같은 곡인데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요. 제이슨이 감탄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리가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한번 나와서 연주해 볼까요? 무슨 곡이든 상관없어요.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저 해볼게요. 그는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잘 치셨어요. 그런데 이 곡을 연주할 때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그냥 실수하지 않으려고만 생각했어요. 그럼 이번엔 다른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마이클이 다시 연주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같은 기술이었지만 훨씬 따뜻하고 감정적이었죠. 어떠세요? 느낌이 다르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그럼 슬픈 경험이 없으면 슬픈 곡을 연주할 수 없는 건가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상상력도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경험이 있으면 더 진실하게 들리죠. 마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 같은 경우엔 워낙 많은 일을 겪어서 어떤 곡을 쳐도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행복하세요? 마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네, 행복해요. 늦었지만 다시 음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열정적인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더욱 기뻐요. 저희도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사라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업 후 복도에서 마리는 스티븐 교수를 만났어요.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들어주더라고요. 신기해요. 당연하죠. 마리 씨가 가진 건 기술이 아니라 진정성이거든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날 밤 마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찾은 자신의 자리에서 말이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마리의 마스터 클래스는 이제 버클리 음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 중 하나가 되었어요. 처음 5명으로 시작했던 수업이 지금은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드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죠.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마리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학기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첫 번째로 사라가 나왔습니다. 브람스의 인터메조를 연주했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기술적인 완벽함에 깊은 감정이 더해져 있었죠. 할머니 덕분에 제 할머니를 떠올리며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라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이슨은 아리랑 변주곡에 도전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해석해 봤어요. 그의 연주에는 젊은이 특유의 패기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직접 편곡한 아리랑을 연주했어요. 재즈 스타일로 편곡해 봤는데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감정 표현을 넣으려고 노력했어요. 한 명 한 명의 연주가 끝날 때마다 마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학생들이 정말 달라졌거든요. 모든 발표가 끝나자 스티븐 교수가 나왔습니다. 마리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학생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그때 사라가 손을 들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이 피아노 앞으로 나왔고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악기를 들고 나왔어요.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까지 그들이 연주한 것은 아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된 정말 아름다운 아리랑이었어요. 마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한 학생이 큰 액자를 들고 나왔어요. 김마리 마스터, 우리에게 음악보다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신 분. 아래에는 모든 학생들의 서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스터 김이시네요. 스티븐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마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제 선생님이 되었다. 정말요? 어떻게요? 긴 이야기인데 정말 행복해. 50년 만에 다시 찾은 내 자리 같아. 다음 날부터 마리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엔 여전히 청소를 했지만 오후엔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버클리 음대복도에는 이제 새로운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마리 특별교수, 감정이 있는 피아노. 그날 피아노가 마리의 말을 대신했고 이제 마리는 그 피아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아름다운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거죠.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에서 온 사연이었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